미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 갭.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1969년 탄생한 갭은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 기준 평균 연 순수익은 대략 1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조 2억 원에 달합니다. 와, 그런 돈 제가 평생 만져볼... 아니다. 상상만 합시다. 안녕하세요. Your Connection 유컨입니다. 오늘은 갭의 리브랜딩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갭의 설립에 대해 알아봅시다. 1960년대 미국의 패션 세계는 청바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직 부동산 브로커였던 도널드 피셔는 청바지를 백화점에서 사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맞는 사이즈가 다 팔려 결국 못 샀다고 하네요. 이 일로 인해 그는 청바지 시장의 수요가 높아져 당시 판매처들이 유통하는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매장들을 체인으로 운영해서 청바지만 집중해서 파는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69년 8월 21일 도널드와 그의 아내 도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첫 갭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왜 갭일까요? 갭은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지어졌습니다. 당시 핫한 이슈였던 세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켜 젊음과 브랜드를 접목했습니다. 그럼 리브랜딩으로 돌아갑시다. 이 로고는 갭이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입니다. 아, 실수했네요. 정확히는 2010년 10월 6일까지 쓰였던,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쓰이게 된 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10년, 갭은 20년 넘게 같은 로고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로고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같은 해 10월 6일 새로운 로고가 발표되고 많은 이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로고 함께 보시죠. 어떤가요? 이런 두 디자인의 갭이 너무 크군요. 죄송합니다. 디자인은 뒤로 하고 왜 이 변화가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로고는 회사를 상징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 로고는 긴 시간 동안 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브랜드의 정체성에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자인마저 이러니. 마케팅 전문가 크레이크 스미스는 기업들이 그저 시각적인 요소만 바꾸면 성공적인 리브랜딩으로 이어진다는 착각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먼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브랜딩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의 스타벅스의 경우 커피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 혁신과 새로운 유통을 목표로 리브랜딩을 했죠. 하지만 갭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확한 목표 설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로고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화에 대해 예고도 하지 않았기에 큰 반발을 유발했습니다. 이 로고에 대한 반발로 갭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2,000개는 좋게 넘는 반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변화를 반대하는 트위터 계정도 만들어지고 많은 팔로워를 얻기도 했죠. 대다수의 네티즌은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고칠 필요가 없으면 고치려 하지 마 라며 비판했죠. 이런 소비자들의 격한 반발로 인해 갭은 결국 일주일 만에 이전 로고를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컨씨, 2010년 매출을 보면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매출엔 큰 타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많은 사람의 반대로 인해 다시 옛 로고로 돌아간 것을 고려하면 리브랜딩에 실패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갭의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Connection 유컨이었습니다.